네. 예. 문체위 유일한 농어촌 출신 담양은평 영광장성 이계호입니다. 이 장관님 가짜 뉴스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체부가 뭐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가짜 뉴스 TF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가 가짜 뉴스 이 전파에 실질적인 숙주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하시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 어느 정부였든 간에 이 정말 단속이 되고 사라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다 똑같이 추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체부가 나서서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서 척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제돼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하고 이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뭐 진실성, 내용의 진실성, 또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의도성, 네. 뭐 이런 정도 네. 아주 뭐 추상적인 그 표현을 해서 이 답변을 줬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기준이라고 말하는 또 그렇게 해서 적용이 현장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 설정과 또 가짜 뉴스를 심사하는 어떤 신중한 절차 뭐 이런 게 좀 정밀하게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혀 어떤 그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몇 가지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 문체부가 취한 태도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가짜 뉴스 구분의 기준인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실제 또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자문위를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위 실적을 자료로 내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답변이 별도 회의 개최 내역 자료 등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자문위를 운영을 했으면 그걸 뭘 논의했는지 논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래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게 전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정보기관에 이 기밀 운영하는 것처럼 뭐 별도 회의 내용을 뭐 자료나 개최 내용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답변 무성의한 건지 아니면 감추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이 차제에 기준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렇게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꼭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더라도 이 장관이 바뀌셨으니까 이 제대로 된 조치들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서 운영을 좀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뭐 저부터 시작하는 자문회의는 꼭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청와대 관리 활용과 관련해서 조금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 계획은 전임 장관이 계실 때 뭐 베르사유 궁전처럼 운영을 뭐 관리를 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마 앞으로도 베르사유 궁전처럼 뭐 우리 윤천 장관님도 아마 좀 뭐라 그럴까요?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근데 그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든다는 계획 중에 그 당시에 좀 황당한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면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뭐 가루를 만들어 버렸던 조선 총독 관저, 중앙청사. 예, 중앙청사와 이제 네. 뒤에 조선 총독 관저가 네, 있었는데 그 관저를 복원을 한다고 하다가 뭐 여러 이제 여야 의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으니까 뭐 미니어처로 만든다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임 장관이 그러셨습니다. 네.
그 계획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 아직 저는 잘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황당한 계획이니까 그 만들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조선 총독 관저가 1939년에 신축이 됐는데 그 당시 거기서 처음 살았던 총독이 일제 총독이 미나미 지로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역사에 해악을 끼쳤고 또 정말 일본 총독들 중에서 가장 최악질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조선 총독 관저를 복원을 한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 바로 세우기를 거꾸로 세우기로 바꾸는 겁니다. 네. 반드시 우리 장관님께서 네. 정말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장관님 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를 막무가내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네, 이 원형이 좀 보존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좀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문체부가 해야 된다는 대해서도 장관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을 꼭 지켜주실 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건 정책과 관련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유 숙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네. 현재 지금 공유 숙박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지자체가 이제 허가권자로 돼 있는데 이 외국인 도시 민박 이용자가 굉장히 공유 숙박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에 보니까 244만 명이 이용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등록 업체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2,649개가 있고 그 중에서 1,520개 그러니까 약 50% 이상이 서울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서울에 1,520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네. 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네, 10배 네. 이상이.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불법이 행해하고 네. 있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공유숙박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수 있는 거죠.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소방, 범죄, 위생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진짜 보안 대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가능하면 합법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잘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공유 숙박 문제 자체가 워낙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다양하고 해서 이거는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많이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불법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는 좀 여러 문제를 야기하니까 하여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호정 의원님.